지난주도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40대, 50대 정도가 돼서 건강검진을 받다 보면 자꾸 결과치에 주의, 경계 이런 게 뜹니다. 총 콜레스테롤을 관리하셔야겠습니다. 고지혈증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문구들이 뜨죠. 기분은 살짝 상하긴 한데 당장 뭐 아픈 것도 아니고 또 불편한 것도 없으니 좀 미루고 다음에 한번 보지 뭐 이렇게 미루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그러시면 절대로 곤란합니다. 혈관 건강 챙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혈관 관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닙니다만은 맹세컨대 혈관을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지혈증 관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과 함께합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순환기내과 전문의 최정천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대병원의 순환기내과 전문의 최정천입니다. 네, 오늘 선생님을 모시고 고지혈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왜 관리를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환자 한 분의 케이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72세 남성분입니다. 병원에 오시기 한 달 전쯤부터 계단을 오를 때 그리고 약간 경사길을 오를 때 가슴이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셨는데 역류성 식도염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네. 거기에 대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생님께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자, 이분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네, 이게 고지혈증을 미리 알고 계셨는데 네. 관리를 안 하고 이제 다른 이런 담배를 핀다든지 이렇게 계속 좀 하셨고 네. 증상이 있으니까 뭐 역류성 식도염이 아닐까 해서 이제 진료를 보셨는데 네. 그런 게 호전이 없어서 제 외래를 결국 오게 되었고 뭔가 저희 이제 순환기내과에서 봤을 때는 증상이 너무 조금 전형적인 이런 패턴이고 이래서 혈관 촬영술을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사진에 나오고 네, 있습니다. 나오다시피 시술하기 전에 이런 심장혈관 관상동맥이 네. 많이 좁아진 거의 막히기 일보 직전에 예. 이런 영상이 이제 보이게 되었고 중간에 탁 저렇게 끊기는 부분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이게 예.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가 심장인데 그 혈관이 저렇게 탁 막히면 예. 바로 이제 급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거를 바로 이렇게 딱 보고 네. 스텐트 삽입술을 네. 바로 진행을 해서 예. 이후에 혈관이 잘 개통을 하고 지금은 다행히 예. 잘 관리받고 예. 병원에 오고 계십니다. 그렇죠. 정말 네. 제가 보기엔 이분은 정말 운이 좋으셨던 맞습니다.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에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맞아요. 그 전부터 이분은 고지혈증이 있으셨네요. 네, 있었는데 이제 본인이 조금 등한시하고 예. 관리가 안 되었는데 이제 결국엔 어찌 보면 오늘 얘기가 나오는 이제 시한폭탄이 딱 터질 때 말랑할 때 그때 네. 딱 오셔가지고 예. 어떻게 관리가 좀 잘 된 케이스 언제 보면 운이 좋게 그렇죠. 관리가 잘 된 케이스가 아닌가 예, 싶습니다. 만약에 터지고 난 다음에 응급실로 오셨으면 그때는 이제 좀 험하게 얘기하면 살아서 나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되게 됩니다. 예. 생명이 담보되지 않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시한폭탄을 사실은 이렇게 조금 키우고 계셨던 건데 이전에 수치를 보니까요. 이분이 총 콜레스테롤이 285.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LDL이 지금 197 정도고 동맥경화로 이미 조금 진행이 되고 있었던 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 올 뒤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이런 이제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의 가장 중요한 이런 부분 중에 하나가 LDL 콜레스테롤인데 그게 무려 197 정말 높은 수치인데 예. 이렇게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예. 이번 일을 키운 이런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죠. 불행 중 다행이고 정말 잘 완쾌가 되셔서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분에게 시한폭탄의 역할을 했었던 이 고지혈증은 도대체 어떤 질환인가요? 네. 고지혈증은 우리가 이제 뭐 일상적으로는 흔히 고지혈증이라 얘기하는데 네. 정확한 의학적 용어는 이상지질혈증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이게 뭐 이제 쉽게 비유를 하면 우리 혈관이
수도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수도관 안에 흐르는 게 물이니까 혈관에는 혈액이 흐르는 것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수도관이 시간이 지나고 이러면 즉 혈관이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면 안에 노폐물이 물에도 이제 찌꺼기가 쌓이는 것처럼 네. 혈관에도 이제 안 좋은 이런 노폐물, 찌꺼기, 기름기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는 이런 것으로 조금 비유를 할 수 있는데 네. 그렇다 보면 그 기름 덩어리가 뭐 터지거나 막히거나 이래 되면 협심증, 심근경색 네. 이렇게 오고 그렇게 터지는 거고. 맞아요. 예. 그리고 뇌에 발생하면 네. 뭐 뇌졸중, 뇌경색 예. 이렇게 해서 좋지 못하게 예. 병원이나 응급실로 오시게 된 경우가 요즘에 점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네. 이제 큰 일도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게 이 고지혈증이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터지게 되는 거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선생님,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우리 몸에 사실은 필요한 성분이거든요. 어쩌다가 이게 나중에 질환이 되는 건지, 그리고 뭐 좋은 콜레스테롤, 뭐 나쁜 콜레스테롤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보통 콜레스테롤이 이제 총 콜레스테롤 우리 피검 혈액 검사에 나오는 게 총 콜레스테롤인데 네. 그게 이제 보통은 세 가지로 딱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가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그리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TG, 뭐 중성지방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LDL 콜레스테롤, 네. 일명 얘기하는 나쁜 콜레스테롤. 보통 비유를 하면 쓰레기 이제 투기범, 기름기가 이제 더 쌓이게 해주는 예. 이런 거고 그 다음이 이제 TG, 중성지방 요건데 보통 이건 우리 몸의 에너지원인데 네. 이게 이제 혈관을 많아지게 되면 망가뜨리는 군살 기름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HDL 콜레스테롤. 네. 얘는 어찌 보면 조금 좋은 혈관을 청소해주는 이런 역할인데 그래서 수치가 높을수록 조금 네. 좋고 앞서 제일 처음 말씀드린 LDL 콜레스테롤은 수치가 낮을수록 네.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쁜 콜레스테롤은 LDL이랑 TG, 중성지방이 나쁜 콜레스테롤,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일단 구분을 하고 이제 조금씩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혈증도 선생님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정상치, 비정상치 말고 또 단계가 있다라는 얘기네요. 이게 이제 우리 보통 어찌 보면 암이 조금 친숙하실 건데 예. 암처럼 이게 1기, 2기, 1은 안 굳는 건 아니고 예. 위험도에 따라서 약간 조금 분류하는 방식이 다른데 예.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이런 다른 질환, 즉 예. 뭐 고혈압, 당뇨, 그리고 또 흡연, 뭐 나이, 다른 혈관의 상태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해서 예. 저위험군, 그리고 중등도 위험군, 고위험군, 그리고 초고위험군. 예. 최근에는 작년의 이런 유럽 진료지침에서는 예. 익스트림 리스크라고 해서 예. 극한 고위험군 이 정도까지 조금 더 추가해서 예. 관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조금 위험도가 높을수록 예. 이런 그 목표로 하는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예. 훨씬 더 낮게 좀 더 강력하게 가져가는 것을 현재에서는 치료의 이런 큰 흐름으로 잡아서 관리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흔히 이제 수치만 가지고 이렇게 수치가 높을수록 고위험군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분에게 어떤 과거력이 있는지 어떤 질환이 있는지 따라서 네. 위험군이 나뉘게 되고 이렇게 위험군을 나눈다라는 거는 거기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게 된다. 네, 맞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네. 자, 이제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데 고지혈증에서는 정상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 수치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네, 예, 맞습니다. 요 얘기를 좀 해주시죠. 앞서도 제가 이런 단계, 그런 저위험군, 중도위험군, 뭐 초고위험군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예. 그 단계에 따라서 목표로 하는 수치가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 다른 위험도가 없는 이런 분들은 LDL 콜레스테롤이 160 뭐 미만이면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당뇨가 있다든지 네. 다른 혈관 상태가 좀 안 좋다든지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경동맥이 좀 안 좋다, 예. 뭐 대동맥이 안 좋다, 과거에 이제 심장병으로 뭐 이제 얘기하는 스텐트를 넣었다든지, 예. 뭐 뇌졸중이 있었다든지 그러면은 그 위험도에 따라서 예. 타겟 이게 목표로 하는 수치 자체가 70 아니면 55, 40 미만, 40까지도 그 확 목표로 떨어지네요. 네, 예, 예. 그거까지 이렇게 해서 예. 사람마다 예. 그 목표로 보는 합격점이 예. 좀 다릅니다. 그 수치만 보고 뭐 검진해서
뭐 괜찮네, 맞네 이래 하실 게 아니고 예. 상담을 받아서 음. 뭔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예. 그렇게 챙겨 보시는 게 예. 여러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LDL 정상치가 뭐 130 이하면 정상이라고 하더라. 나 뭐 120 정도니까 나는 괜찮네. 이게 아니라 내 상태에 따라서 나는 110이 정상이 될 수도 있고 70이 정상이 될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마치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옷을 이렇게 디자인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이해를 하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를 개별화해서 네, 네. 다가가는 게 음. 그분의 가장 적합한 치료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게 약을 드시기 싫어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LDL 수치에 대한 괴담들이 좀 선생님 있습니다. 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얘기들 네. 중에 LDL이 높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오래 산다던데라는 이야기가 있고 실제로 선생님 심지어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논문 근거까지 얘기를 나옵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절대 그거는 네. 맞지 않는 얘기고 그래요. LDL 콜레스테롤 관여된 의사들은 네, 요즘에 이런 치료 방향이 네, 낮으면 낮을수록 예. 좋고 아, 그리고 이제 그거에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그걸 더 빨리 낮출수록 그리고 그걸 더 이렇게 오랫도록 잘 유지할수록 예. 좋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이런 치료 방향이 이어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 드리는 말씀은 절대 LDL 콜레스테롤이 높을수록 더 오래 산다. 그거는 절대 아니고 예. 오히려 낮을수록 좋다. 더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게 콜레스테롤이 뭐 몸에 좀 필요한 성분이기도 하니까 네. 정상치가 LDL이 130이라고 치면 한 120 정도 유지하면 그게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낮으면 낮을수록 더 좋다. 네, 맞습니다. 맞나요? 네. 이게 이제 방금 뭐 120이 유지되면 좀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예. 이게 좀 더 의학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누적 효과라고 해서 누적 효과. 네, 예. 몸에 이게 계속 쌓이고 쌓입니다. 이게 제가 제일 처음에 앞서서 수도 간의 물을 비유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 물이 조금 탁하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탁하면 결국에는 수도 간에 이렇게 이제 안 좋은 물질이 쌓이게 되는데 예. 결국 그게 쌓이고 쌓이면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심근경색의 이런 위험도가 예. 올라가서 결국 사고로 이어진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비약물적인 방법, 아니면 약물적인 방법 뭘 예. 사용을 해서 낮추는 것이 예. 그 시청자분들, 환자분들에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LDL 수치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정상치 아니라도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네, 낮을 수 맞습니다. 있으면 무조건 낮추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게 나중에 폭탄이 커지지 않는 방법이고 네, 나중에 전선을 끊기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수치를 낮춰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나는 어쩌다 고지혈증 환자가 됐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나 하면 내가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 건가요, 선생님?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이게 원인을 생각을 하면 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유전적인 부분. 유전이 크군요. 네, 유전이 예. 제일 크고 그 다음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생활 습관. 네. 그리고 유전적인 부분은 보면 뭐 이제 환자분이 외래 내원하는데 보면 마른 체형 네. 이런 분들인데 뭔가 혈관에도 병이 있고 네.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예, 의외로 예,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뭐 술, 담배도 안 하고 그런데 요 보시면 근데 보면 꼭 혈관에 문제 생겨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유전적인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제 생활 습관이 또 관리 안 되시는 분들, 즉 뭐 기름지게 식사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이제 배달 음식이나 이런 걸 좀 많이 그렇지. 드신다든지 예. 밤에 드신다든지 예, 뭐, 그죠? 야식한다든지 또 예. 운동이 부족하든지 뭔가 가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런 당뇨병이나 이런 게 있다든지 그런 부분일 때는 후천적으로 예. 이런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 저는 초식 동물이에요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저는 고기 거의 안 먹어요. 그리고 네. 보시다시피 제가 몸도 이렇게 슬림하고 이런데 저는 왜 고지혈증에 걸린 거예요 하면 유전적인 이유가 많을 수 있다. 네, 유전적인 맞습니다. 그게 앞서도 이제 제가 총 콜레스테롤에 LDL 콜레스테롤 말씀을 드렸는데 예. LDL 콜레스테롤 중에 네. 이제 이게 LDL 콜레스테롤이랑 비슷한 이제 유전적인 콜레스테롤 부분 차지한 게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에 조금
약들이 조금 이제 나오고는 이제 임상 연구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유전 이제 생활 습관은 괜찮은데 뭔가 혈관에 병이 생겨서 예. 오시는 분들의 네. 원인일 거라고 이제 많은 연구에서 네. 밝혀져 있고 음. 그런 부분들은 유전적인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약이 조금 개발이 되어서 주사제이긴 한데 예. 향후에 조금 도입이 되면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고기를 별로 많이 안 드시고 평소에 식습관도 굉장히 작게 드시는 분인데 이분들한테 또 고기 적게 드세요, 뭐 운동하세요 이럴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맞습니다. 이제 약물 치료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인 네, 거죠. 맞습니다. 약물 예. 치료를 들어가야 됩니다. 음. 이게 이제 앞서도 이제 LDL 콜레스테롤 낮게 가져가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게 생활 습관이나 뭐 이제 운동이나 예. 이런 것은 한 10%, 10%나 10% 조금 더 위 정도로만 예. 떨어뜨릴 수 있고 결국 필요하다면은 가장 파워가 강하고 네. 효과가 좋고 그런 부분이 입증이 된 것은 약물 치료. 예. 약물 치료 중에서도 스타틴 제제. 예. 이게 가장 효능이 잘 입증이 되어 있는 예. 이러한 약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건 운동하시고 식습관 조절하시는 건 정말 좋은 일이긴 한데 결국 효과가 가장 좋은 거는 약물이라서 선생님께서도 이제 약물을 처방하시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아지겠네요. 주변에 여쭤보면 저도 수치가 좀 간당간당하고요, 선생님. 고지혈증이.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 정말 많거든요. 이미 네, 약 드신다는 네,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선생님? 저는 이제 이런 분들만 진료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선생님은 거의 전부. 네, 저한테는 전부 다인데 이제 이게 수치상으로 이제 나와 있는 이런 정확한 자료에서는 네. 한국지질동맥경학회에서 네. 최신 이런 팩트시트 이런 자료에 보시면 네. 우리나라의 20세 이상 성인 중에 5명 중에 2명 정도 음. 한 40% 이야. 거의 육박하게 이야. 이상 지질혈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뭐 예. 이게 뭐 남의 병이 아니고 예. 국민병이 아닌가 예. 싶습니다. 2명 중에 1명이니까 네. 저가 간당간당하면 선생님은 괜찮고 뭐 이런 식이겠네요. 그죠? 저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관리가 굉장히 잘 하셔야 되고 보통 있는데도 잘 관리를 못 하시거나 아예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게 이게 증상이 없죠, 선생님. 네, 이게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잘 조금 모르고 예. 있어도 어찌 보면 그 당사자께서 예. 부정하시고 아니면 조금 지나치신다든지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합병증이 나타나기 전까지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예. 잘 모르고 또 혈관이 통상적으로는 70% 이상 조금 막혀야지 그러한 이런 사고 신호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겁나는 것이고 만약 증상이 있다든지 예. 뭔가 이미 병원에 내원한 경우에는 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나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는 게 예.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작할 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환자분 같은 경우도 가슴이 좀 답답하고 이런 증상들이 있었으니까 망정인데 네. 보통은 뭐 혈관이 70%까지 좁아질 때까지 증상이 없으면 그동안 뭐 손발이라도 좀 저려주든지 뭐 어디가 좀 차가워지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내가 네. 불편해서라도 병원을 가볼 텐데 네. 증상 없이 그냥 계속 시한폭탄에 시계만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터져야 그때서야 알게 되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단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건강검진 받고 피검사 결과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피검사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네, 피검사만 받으면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은 진단하는데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혈액 검사 한 번만 하시면 되는데 네. 다만 조금은 유의하셔야 될 게 정확한 이런 수치를 보기 위해서는 그래도 공복을 조금 유지하시는 게 예. 즉 9시간, 12시간. 예. 뭐 LDL 콜레스테롤은 요즘 이제 검사 기법이 좋아져서 네. 공복을 굳이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데 TG 중성지방은 공복을 유지하시고 체열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네. 검사를 위해서 예. 좋은 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날 저녁 일찍 드시고 그다음에 네. 밤에 아무것도 안 드시고 그냥 아침에 네. 오셔서 피검사 받으시면 정확하게 네.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분도 있잖아요. 이제 내가 고지혈증이 있는 거는 이전부터 알았어요. 근데 정말로 혈관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그런 지금 니즈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분들은 어떤 검사를 받으면 좋을까요? 그런 분들은 이게 이제 약간 이제 그런 부분이 증상은 없는데 혈관에 뭐가 있느냐 없느냐 네. 이런 게 이제 의학적으로는 증상이 없으면은 약간 그런 부분이 이제 약간 지금 논란거리긴 한데 네. 심습적이지 않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뭐 찌르지 않는 이런 검사를 원하시면 간단하게는 운동부하 검사, 운동부하 검사. 예, 러닝머신 뛰면서 예. 심전도를 체크하면서 네. 이런 보는 검사 예. 그런 게 간단하게는 있고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심장 쪽에 예. 혈관을 좀 정밀하게 보는 CT를 이렇게 검사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예. 만약에 이제 좀 더 필요하다면은 뭐 난 조금 이렇게 아파도 좋으니까 제일 정확하게 보고 싶다. 네. 그러면 이제 관상동맥 조영술이라고 해서 예. 혈관 촬영하는 예. 이런 침습적인 검사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네. 검사를 선택하셔서 진행을 하셔도 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종합 검진 받아보면 왜 경동맥 초음파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이것도 의미가 있을까요? 경동맥 초음파도 아주 좋은 네.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경동맥을 봐서 혈관 안에 이런 앞서 말씀드린 이런 기름기 덩어리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 이런 거를 조금 보고 필요하면 거기에 맞게 약물 치료나 네. 이런 걸 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른 혈관에 병이 생기지 않게 어찌 보면 시한폭탄을 좀 더 확 늦추는 네. 이런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하고 내 몸의 시한폭탄에 시계가 째깍째깍 움직이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치료를 해주실 텐데 주로 쓰시는 게 약들이죠. 드시는 약들. 네, 저는 뭐 일상이 약 처방하는 거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 외래 오시는 분들은 예. 이미 다 이렇게 어찌 보면 고위험군 이상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예. 뭐 당연히 생활 습관을 개선해라는 건 꼭 얘기하는 거고 네. 그리고 거의 다 약을 처방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예. 필요하면 또 약을 조금 증량을 한다든지 약의 방식을 조금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저희 일상입니다. 약을 이제 선생님 이 약 드시면 거의 평생 드셔야 되는 약일까요? 이게 유전적인 원인이 많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저희 관점에서는 약은 평생 드셔야 됩니다. 예.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위험군이나 약간 중등도 위험군인데 저위험군 같은 이런 분들은 조금 생활 습관을 개선을 해서 예. 약을 안 드신다든지 예. 그럴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약은 평생 드셔야 되고 NEJM, 뉴 잉글랜드 저널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논문들에 보면 예. 이런 1차적 예방, 병이 안 생겼는데 이제 향후에 약제를 복용을 해서 뭔가 이렇게 본 이런 분들 그런 게 증명이 되어 있는 중에 하나의 약제가 스타틴 제제, 흔히 들으시는 그 약, 예, 대표적인 약.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네. 약제, 그게 유일하게 예. 증명이 되어 있는 예. 그런 약제입니다. 그래서 예. 스타틴 제제를 복용하고 병이 없는데 스타틴 제제를 복용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 결국 사망이나 뭐 다른 병이 생기는 이런 거를 그런 부분들이 적었던 분들이 예. 잘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효과가 좋은 약이다. 나온 네. 지도 오래됐고 종류도 많고 네, 스타틴 제제는 굉장히 좋은 약이다. 네. 근데 최근에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주사제도 나왔다고 들었는데 먹는 약 효과가 좋은데 주사제가 왜 또 나왔나요?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요걸 이제 과거에는 스타틴 제제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이루어진 특화된 이런 관점이었는데 예. 최근이라기보다는 그 전부터의 치료의 지침의 방향이 예. LDL 콜레스테롤을 최대한 떨어뜨리자. 네. 무조건 떨어뜨려야 되자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강력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주사제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 PCSK9 네. 저해제 거기에 특화된 예. 약제들이 있고 이 제제들이 스타틴 제제보다는 훨씬 더 강력하게 주사제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50%, 60%까지 한 번에 이렇게 좀 더 빨리 잘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약제들이 나와서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향후에 진료에 지금
아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더 많이 떨어뜨려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스타틴 제제로 잘 안 되거나 할 때는 이 주사도 같이 쓰고 네, 뭐 그렇게 맞습니다. 하시나 보네요. 네. 아, 예. 방법은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타이머 째깍째깍 시한폭탄의 타이머 선을 끊는 방법까지 이제 알았습니다. 네.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약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 교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 다들 그렇게 맞습니다. 얘기하시니까 네. 알고 계시겠지만 다들 한 번 더 좀 주지를 시켜주시죠. 예, 뭐 요즘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네. 잘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다들 그래서 시청자들께서 다들 잘 아시는 부분인데 네. 결국 생활 습관이 개선이 실천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고 네. 그런 부분을 이번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식사를 조절하는 거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짜지 않게 먹는 거 네. 기름기 있는 거 조금 제거하고 먹는 거 예. 그리고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는 거 예. 뭐 야식을 안 하는 거 단 것을 안 먹는 거 예. 그리고 또 운동으로 들어가면 네. 운동에 대해서 뭐 유산소 운동 음. 당연히 이제 근력 운동도 네. 도움이 되는데 우선시하는 것은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도 이제 보면 이제 주 4회 이상 예. 한 번 할 때 30분이나 그 이상으로 조금 하는 게 네. 중등도로 하는 게 도움이 된다. 예. 이렇게 하고 있고 다른 생활 습관 뭐 담배나 이런 걸 한다든지 예. 뭐 안 좋은 생활 습관 음주도 너무 많이 하면 좋지는 않고 이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자제하시고 유래하시는 게 운동과 더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생활 습관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지방 성분도 드실 때는 이제 포화 지방보다는 불포화 지방산을 드시는 게 좋다. 네, 이거는 맞습니다. 이제 고기의 어느 부위를 먹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고기에 이제 육질 말고 예. 기름기 있는 부분 예. 이런 부분이랑 우리도 또 이제 닭을 많이 먹는데 네. 닭의 닭껍질 네. 그리고 뭐 삼겹살에 이런 이제 하얀 이런 비계 네. 이런 부분이랑 그리고 그 또 탄수화물이 있는 네. 과자라든지 예. 뭐 튀긴 거라든지 네네, 예. 도너츠라든지 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포화지방, 포화지방이고. 트랜스 지방 이런 데에 예. 더 많이 기여를 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줄이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포화 지방은 이제 고기 중에서 이제 기름기 있는 지방 부분이 되는 거고 트랜스 지방은 이제 요리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다. 예, 맞습니다. 튀기게 될 때 이제 그게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튀긴 음식보다는 삶거나 찌는 음식이 나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맞나요? 예. 네, 고기도 조금 예. 이제 드시려고 하시면 튀기는 것보다 뭐 굽는 것보다는 네. 약간 이렇게 삶아서 드시면 네. 그게 좀 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이런 생활 습관들 교정하시면서 이제 약도 드십시오 하면서 처방을 하시는데 또 이 약에 대해서도 괴담들이 또 있습니다, 선생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스타틴 제제 이거 먹으면 뇌가 녹아서 치매가 빨리 온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다고요. 네, 그거는 정말 틀린 말인데 예. 그래서 그게 그러한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예. 참 정말 의문스러운데 네. 그건 진짜 근거가 없는 예.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런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예. 뭔가 자극적인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예. 나오는 근거 없는 예. 정말 낭설이고 과거에 이제 스타틴 제제를 조금 복용을 하면 뭐 이런 것 때문에 뇌출혈이 발생하지 않냐 네. 이런 얘기가 있긴 하였지만 예.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아니다. 예 그리고 그 앞서 이제 PCSK9 저해제 이니비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초반에 나올 때 인지 기능이나 이런 게 예. 떨어지지 않냐 예. 그런 건 있었긴 하였는데 예. 그런 건 전혀 아닌 것으로 아니다. 밝혀졌고 최근에는 오히려 LDL 콜레스테롤 조금 떨어뜨리면 네. 뇌혈관에 가는 네. 혈류를 조금 도와드리니까 치매나 이런 데 조금 오히려 예방이 되겠더라. 네, 도움이 되지 않겠나 예, 예. 이러한 근거들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그러한 뭐 스타틴 제제, LDL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게 뭐 뇌를 녹인다 이런 말은 정말 근거 없는 낭설입니다. 그럼 선생님 살짝 근거가 있을 수도 있는 거. 네. 스타틴 제제가 근육을 녹인다더라. 그래서 먹고 나면 이거 근육통 호소하는 분들이 좀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 그 스타틴 제제가 예. 처방을 할 때 가장 많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부작용이 결국 근육병증이라는 네. 이런 건데 예. 이게 이제 근육병증도
너무 많이 하니까 문제가 되는. 예. 그래서 약을 먹어서 그렇진 않는데 약물로 인한 이런 글에게 가지게 되는 이런 인지에 대한 효과가 이런 게 대부분이라고 저희 의사들은 보고 있고 예. 정말 드물게 네. 이제 스타틴 제제를 복용하고 행문근 융해증이라고 해서 네. 일명 근육이 녹는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것은 정말 예. 1%도 채 되지 않는 이런 빈도로 나타나게 되는데 예. 그런 부분도 저희 의사들이 약제를 처방하면서 외래에서 오시면 혈액 검사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또 환자분에게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그걸 알아보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필요하면은 제발 예. 꼭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괴담에 휘둘리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 선생님들의 처방에 잘 따라주시면 좋겠다라고 한 번 더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전 국민의 40%가 네, 고지혈증 맞습니다. 환자이고 그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해주실 당부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약물요법이 만약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시청자분들이나 환자분들에게 얘기를 드린다. 네. 그리고 약물도 그대로 가져가면 좋겠다. 예. 이런 얘기를 드리면 제발 조금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네. 의사 선생님이 하자고 하는 대로 예. 약물을 좀 잘 드시고 그리고 용량도 그대로 유지하셔서 예. 그렇게 하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 의사 선생님이 절대 환자분들에게 해가 되는 짓을 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맞기 때문에 꼭 그 시간에 그렇게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좀 협조를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까지 간곡하게 또 여러분들께 호소를 해주셨고 오늘 나오셔서 말씀을 쭉 해주신 덕분에 이제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고지혈증에 대한 의무점은 대충 다 해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순환기내과 전문의 최정천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내 몸속에서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는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탁 한번 오늘부터 멋지게 끊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